관점. 신의 시선에서 보는 세상. 나는 아름다운 켄터키주의 11km 상공에서 이 글을 썼다. 내슈빌에서 토론토로 이동할 때면 자주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높은 곳에서는 모든 게 얼마나 달라 보이는지 조용히 생각하곤 한다. 그러자 몇 년 전에 들었던 훌륭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내가 지금 하는 생각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일화다. 그 이야기에는 돈 블랜딩이 쓴 신감도라는 시가 나온다. 블랜딩도 비행기에서 이 시를 썼다고 한다. 이야기는 양탄자 속으로 들어간 벌레에 관한 고대 페르시아의 속담을 언급하면서 신이 보는 시선과 벌레가 보는 시선을 연결해서 설명한다. 벌레가 페르시아 양탄자 위로 올라온다면 거대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아름답고 섬세한 직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면 정교하게 짜인 다발은 아름다운 무늬를 구성하는 일부라는 사실도 드러난다. 비행기 안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던 중에 문득 이 이야기가 떠올랐다. 나는 우리가 양탄자의 벌레처럼 산다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부스러기를 찾아 한 문제에서 다음 문제로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떠밀며 살아가고 하루를 보내면서 삶과 그 고난에 대해 불평한다. 가련한 벌레에게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여유를 가지고 문제 위로 올라가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삶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오늘 왠지 삶이 감당하기 벅차고 초조한가? 문제의 원인은 벌레의 관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긴장을 풀고 마음을 신의 관점으로 전환하라. 삶이 알고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확인하자. 나는 모든 이가 우주의 작동 방식과 우리의 위치에 관해 큰 그림을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망이다. 또한 걱정거리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보게 해준다. 인간은 저마다 세상의 한계를 제한적인 가시 범위로 바라본다. 인식의 문을 깨끗이 닦는다면 모든 것은 본질 그대로 무한해 보일 것이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다. 셰익스피어가 고등학생을 지루하게 하는 연극을 쓴 엘리트 작가라고 생각하는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인생의 실질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사람이나 즐기는 문학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라. 셰익스피어는 별종이 아니라 무척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다. 모든 노예에게는 스스로 속박을 벗어날 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오늘날 이 조언을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모든 노예의 뜻을 생각해 보자. 어떤 식으로든 속박됐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상황에 갇혔거나 실패, 가난, 질병에 구속된 사람. 삶을 개선하고 완전하게 가꾸지 못하고 가로막힌 사람들이다. 스스로 벗어날 힘이 있다 라는 말은 겉으로 보이는 구속과 속박을 끝내거나 없앨 힘이 내면에 존재한다는 뜻이다. 당신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 안에는 족쇄를 없앨 힘이 있다. 폴 카루스는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책에 이렇게 썼다. 사람들이 속박된 이유는 나라는 관념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허용했을 때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 에머스는 이렇게 지적한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만이 쑥쑥 자란다. 우리가 에너지를 쏟는 것만이 쑥쑥 자란다. 속박되거나 문제에 갇혔다고 해도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있다.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당신뿐이다. 셰익스피어가 말했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적어도 내게는 모든 게 분명하다. 자유는 용기 사이에 있다. 돈이 성공을 창조하진 않지만 돈을 벌 자유는 성공으로 이어진다. 다수가 있어야 승리하는 건 아니다. 붕괴하고 지칠 줄 모르고 인간의 정신에 자유라는 작은 불길을 계속 일으키는 소수가 승리한다. 잠재력. 당신을 낭비하지 마라. 윌리엄 제임스는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그는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훌륭한 학생이자 스승이었다. 제임스가 가르친 내용은 지금도 대부분 유효하다. 그는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극히 일부만 쓴다고 했다. 이 개념을 확대해서 말해보자. 인간은 자기 한계에 전혀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에게는 습관적으로 활용해 실패하는 다양한 힘이 존재한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인간의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준 토머스 에디슨은 말했다. 우리가 모두 실제로 가지고 있는 능력만큼 일을 했다면 스스로 깜짝 놀랄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와 토머스 에디슨이 살았던 시절은 오늘날에 비해 정보가 드물었다. 인간의 진정한 잠재력을 무시하고 살아갈 핑계가 존재했다는 뜻이다. 지금은 아니다. 오늘날에는 자기계발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차지한다.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오디오 프로그램과 세미나를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접할 수 있다. 당신의 자동차는 마음만 먹으면 금방 학습의 장으로 바뀐다. 간단한 결정을 내리고 적당히 투자하면 과거의 위대한 인물을 접할 수 있다. 이처럼 막연한 꿈을 현실로 바꿀 방법을 배우는 게 가능해졌다. 확실한 재앙을 맞닥뜨리더라도 인내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정신력도 키울 수 있다. 경제적 사정을 실패의 핑계로 삼지 마라. 이러한 유용한 정보를 활용하여 당신의 내면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달아야 한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자원과 발휘될 날을 기다리는 잠재력, 그리고 능력이 있다. 당신에게는 무한한 자원과 발휘될 날을 기다리는 잠재력, 그리고 능력이 있다. 오늘 시작하라. 지금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 당신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라. 항상 꿈꿔라. 자신의 한계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을 향해 쏴라. 과거의 인물이나 동시대인을 넘어서려고 하지 마라. 넘어서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이다. 나는 가능성 속에서 살아간다. 나는 전례는 신경도 쓰지 않으며 좀 더 나은 것이 존재할 가능성을 믿는다. 어떤 일을 늘 그런 식으로 했다는 말을 들으면 거슬린다. 나는 전례에 압제해 반항한다. 무엇이든 과거를 개선해 줄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미래 세대가 보았을 때 가장 원시적인 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고 당신이나 세상이 그리 오래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지금 여기 존재한다면 결코 늦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의 생각보다 이르다.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지구라는 행성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했던 기간은 시계에서 초침이 째깍거리는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제 겨우 우주와 우주에서의 우리의 위치에 대해 아주 조금 깨달았을 뿐이다. 자동차 전기 스위치를 발명한 찰스 캐트링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진보는 이제 겨우 시작됐다. 어떤 시대에 살든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자신들이 원시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석기시대든 행복한 90년대든 당시에는 그게 현대고 최신이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원시적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른 이해되지 않는 것도 그래서이다. 우리가 광란의 20년대나 로마 시대를 돌아봤을 때처럼 미래의 인류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고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지금의 교통수단은 증기기관차처럼 구식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시대의 인간들이 서로를 대한 방식,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해버렸다는 사실이 미래 세대에게는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신에게는 위대해질 잠재력이 존재한다. 당신은 마음속으로 상상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이를 현실로 만들 능력도 있다.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나이나 성별, 인종, 과거의 경험이 아니다. 직접 내린 결정이 미래를 결정한다. 위대한 일을 시작하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과 꿈을 꾸어라. 절망이 아니라 채워지지 않은 잠재력을 생각해내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라. 자신을 믿어라. 평생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자아를 창조해라. 자신을 믿어라. 평생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자아를 창조해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내면에 존재하는 작은 가능성의 불꽃을 성취의 불길로 키워라. 당신이 철학 속에서 꿈꾸는 것보다 하늘과 땅에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